안녕하십니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디어 플래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매체 기획의 첫 단계인 환경 분석도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앞 시간에는 이 매체 기획의 정의, 과정 이런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환경 분석에서 마케팅 환경 분석까지 배웠습니다. 이번 차시에는 이 환경 분석에서 또 다루는 이 마케팅 믹스 분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케팅 믹스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 기업이 자신들의 이 마케팅 목표를 잘 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요소인 이런 제품이나 가격, 유통, 촉진 이런 것 등등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실시하는 이것을 마케팅 믹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어 플래너들은 이러한 마케팅 믹스의 각각의 요소들이 매체 기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이렇게 세심하게 분석을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매체 전략, 매체 전술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프로덕트, 제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품은 마케팅 포피 가운데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 매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은 일단 이 제품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나, 그리고 재구매 주기는 어떠한가, 제품 수명 주기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이 제품 쪽에서 분석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플래너들은 이제 매체 기획을 할 때 우리 이제 이 광고주의 제품이 어떠한 특징이나 장점, 속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소비자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는가, 어떠한 가치를 주는가를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 제품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갖는 어떤 경쟁 우위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의 특성이 뛰어나면요, 이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들이 알아서 광고를 열심히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체 기획할 때 매체 활동 수준을 좀 낮게 잡아도 무방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먼저 찾아서 광고를 볼 테니까요. 그래서 제품의 특성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품의 특성, 속성은 매체를 선택하는 데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이 소비자들이 물건 살 때 정보를 많이 원하는 제품이에요.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거여서 사람들이 물건 사기 전에 이렇게 정보를 많이 원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러면 매체 기획을 할 때 어떤 매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까요?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는 매체가 좋겠죠. 그러면 어떤 매체가 좋겠어요? 그쵸. 인쇄 매체들.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음식 광고의 사례인데요. 음식 광고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먹음직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게 이제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하는, 입맛을 자극하는 매체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신문은 아니겠죠? 어떤 매체가 사람들의 식욕을 자극하는 매체가 될까요? 이렇게 광고 집행했을 때. 네, 그쵸. 잡지 매체죠. 그리고 이제 TV와 같은 영상 매체들이 그럴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햄버거 광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왼쪽에 신문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신문에는 흑백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광고 봤을 때 저 햄버거가 먹음직스럽게 보이나요? 아니죠. 이게 흑백이다 보니까 별로 저거 딱 봤을 때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자, 이제 잡지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신문 매체를 이용한 광고와 서로 비교를 해서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나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잡지 매체를 이용한 광고입니다. 어떤가요? 저 신문 매체를 이용한 광고에 비해서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죠. 잡지 매체는 일단 신문 매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컬러 재생력도 좋고요. 선명도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식욕 이런 것들을 더 잘 자극하죠. 이렇게 음식 광고일 경우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괜찮은 매체가 바로 TV와 같은 영상 매체입니다.
음식은요, 이게 정지되어 있는 것보다 움직임을 줬을 때 더 사람들의 식욕을 잘 자극합니다. 그래서 먹음직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영상 매체들은 움직임을 이 음식에 줄 수가 있죠. 제가 이제 TV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보여드릴 거예요. 진짜로 움직임이 주어졌는데 그럴 때 식욕을 자극하나, 먹고 싶은 마음이 드나 이런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음 TV 매체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달려있네 그 누구도 막지 못해 달리자 야채도 달리자 우리의 명작 팬들을 지킨 자, 지금 보시면은 햄버거인데 여기에 움직임을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지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니까 이 신문 광고나 잡지 광고에 비해서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우리 제품이 이 음식 쪽 이런 제품이라고 한다면 매체를 선택하실 때 이렇게 칼라 재생력이 좋은 잡지 매체나 아니면 움직임을 줄 수 있는 TV 매체와 같이 영상 매체를 선택하는 쪽으로 매체 기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 쪽에서 또 분석해야 되는 제품 수명주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제품 수명주기, 이건 다른 말로 제품 생명주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어의 앞머리 글자, 그러니까 이것을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앞머리 글자를 따서 이걸 PLC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개념은 테오도르 레빗이라는 학자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논문을 게재하면서 1965년에 처음 제안한 명칭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수명이 있죠. 바로 그것처럼 제품도 수명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개념인데 제품이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시장에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제품이 도입기, 성장, 성숙, 세태기를 거쳐서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이것을 제품 수명주기, 제품 생명주기 이렇게 부릅니다. 미디어 플래너들은 우리 광고주의 제품이 이 PLC에서 어디에 있는가, 그러니까 도입기에 있느냐, 성장기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보고 합당한 매체 기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PLC의 4단계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제품이 이제 만들어져서 시장에 이렇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되는 시기를 이것을 도입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의 판매량은 아까 그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매량이 완만하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도입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광고주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시장에 이제 만들어져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제 알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지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 도달률 극대화 전략을 매체 기획에서 짜줘야 합니다. 도달률, 우리 광고가 실린 매체 비이클을 한 번 이상 본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보면 저런 브랜드도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겠죠. 인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도달률 극대화 전략으로 이제 매체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도달률을 높이려면 이때는 하나의 매체만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잡지, 모바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령 신문 매체에서 우리 광고주의 광고를 못 봤다 하더라도 매체를 워낙 많이 썼으니까 모바일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 보거나 아니면은 뭐 잡지에서 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번 이상은 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체 기획을 할 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LG텔레콤의 기분 좋은 서비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LG텔레콤은 2006년에 기분 좋은 서비스를 이렇게 런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런칭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매체 기획을 도달률 극대화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 기분 좋은 LG텔레콤의 기분 좋은을 한 번 이상은 이제 접하게 만들었죠. 자, 일단 다음과 같은 인쇄 광고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혹시 이 광고 보셨나요? 지난 2006년에?
자, 보시면은 헤드라인이 전화기 찾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유선전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본명은 유선전화고 특징은 이렇고 지난 2006년 4월 11일 날 핸드폰이 되어보겠다며 전화선을 끊고 가출을 했다. 우리는 이게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동안 쌓인 정도 있고 해서 찾는다. 연락 주시면 살해합니다. 이런 식의 광고를 서울 시내 곳곳에 이제 게재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광고 중에서 어떤 광고 종류에 들어가나요? 지금 보시면 광고주도 안 나와 있고요. 브랜드도 없고 제품의 특성 이런 것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광고 종류는 뭘까요? 바로 티저 광고죠. 그러니까 광고주, 브랜드 이런 중요한 내용을 감춰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편 광고에서 이제 알렸는데 이런 식의 광고를 티저 광고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 처음은 이런 티저 광고를 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LG텔레콤은 프로모션을 전개했어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러니까 강남, 잠실, 종로 이런 데에서 이제 프로모션을 했는데 어떤 프로모션이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전화기가 가출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집을 나간 전화기가 거리를 이렇게 배회하면서 아주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는 그런 프로모션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포자기한 그런 전화기 모습을 연출을 했고요.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어딘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길죠? 여기 어딘 것 같아요? 네, 중국 만리장성입니다. 그러니까 전화기가 이렇게 가출해서 중국 만리장성까지 간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집 나간 전화기가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인쇄 매체를 이용해서는 다음과 같이 광고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헤드라인이 가출한 전화기를 찾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 연락처를 이렇게 떼어갈 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광고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기에 광고주를 밝혔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LG텔레콤이 하는 광고다라는 것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알렸죠. 그리고 버스 매체를 또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버스에서 광고를 했는데 헤드라인은 1000만 버스 승객 여러분께 고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디카피를 읽어보면은 핸드폰이 집 전화만큼 싸다니요. 1시간에 780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 집 전화기 요금보다도 훨씬 싸서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졌다. 이게 너무나 속상하다 해서 지금 집 전화기가 가출했다. 이렇게 이제 연출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드디어 브랜드를 이제 노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분존, 기분존에서 광고를 한다. 이것을 이제 알린 거죠. 자, 다음은 TV 매체를 이용한 광고를 보겠습니다. LG텔레콤은 이 TV 매체를 이용해서 티저 광고, 그다음에 본편 광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해서 사람들이 이게 LG텔레콤 기분존 서비스 광고다라는 것을 나중에 확실하게 기억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제가 두 개를 이제 합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티저 광고부터 보시고 그다음에 바로 나오는 본편 광고 보시겠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미안해도 어떡해요. 집 전화만큼 싼데. 기분 좋은 기분 좋은 변화. 네, LG텔레콤은 2006년에 기분존이라는 이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PLC에서 도입기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잘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알리는, 그러니까 인지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체의 기획을 도달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이제 수립을 하고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해서 광고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뭐 인쇄 매체, TV 매체, 버스 매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티저 기법을 활용을 해서 처음엔 감췄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탁 드러내서 더 확실하게 이 기분존을 인지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기 분석을 해봤을 때 우리 제품이 도입기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도달률을 극대화하는 매체 기획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PLC에서 성장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는 말 그대로 시장 안에서 제품이 성장하는 시기를 일컫습니다. 이때는 이 시장 안에 경쟁 기업들이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시장 자체가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품이 이제 앞선 도입기에서 좀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면 대체로 이 성장기에서 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 전에 그 PLC 그래프 기억나시죠? 이런 모양이었잖아요. 바로 이제 여기 확 올라가는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이때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는 광고를 할 때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 특성,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나 가치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확실히 전달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 호감을 갖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러려면은 바로 광고를 반복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TV에서 광고 볼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보는 것보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막 3번, 4번, 5번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그래도 제품의 장점도 좀 기억이 되는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도 이제 좀 확실히 알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뭐 호감도 이런 것들도 형성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체 기획을 할 때는 빈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매체 기획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빈도. 평균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우리 광고를 본 횟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보게 해서 제품의 장점 이런 것도 이해하고 뭐 제품에 대해서 호감도 이런 것도 형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빈도가 중요하긴 한데 아직은 사람들이 아직 우리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인지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달률 이것도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PLC에서 성숙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성숙기는 말 그대로 이 시장 안에서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가 확실히 이제 잘 성숙하고 또 그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잘 자리 잡는 그 시기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판매량이 최대치가 되어서 가장 이윤을 많이 남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의 성장률을 본다면 이제는 그 성장률 자체가 점차적으로 이제 둔화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때는 이 시장 안에 경쟁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혼탁한 그런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숙기는 소비자들이 우리 광고주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제품의 특성, 뭐 혜택, 장점 이런 걸 또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를 잘 기억하게 그리고 잘 회상하고 상기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탁탁 떠오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역시 빈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매체 기획을 할 때 빈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미디어 플래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사보다는 훨씬 뛰어난 매체 기획을 수립을 해서 경쟁자의 이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오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식으로 그렇게 매체 기획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PLC의 쇠퇴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쇠퇴기는 말 그대로 이제 시장 안에서 우리 제품, 브랜드 이런 것들이 이제 쇠퇴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제품의 판매율, 매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를 하죠. 이 시기에는 아울러 사람들이 우리 제품 이런 것을 쓸모없다,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여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래너들은 도대체 우리 제품의 이 매출, 판매율 이런 것들이 왜 떨어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대응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이 대응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 즉 잔존 전략과 그리고 철수 전략이 있습니다. 잔존 전략은 말 그대로 시장에 남는 전략이에요. 시장에 남아서 계속 경영 활동을 하려면 일단은 우리 제품군의 이 새로운 용도를 소비자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고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제품군을 붐업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매체 기획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 철수 전략. 이것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전략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나오려면은 우리 제품의 재고가 있죠.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체 기획을 할 때는
일단 이제 이 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광고는 판촉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최소한으로 집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체 기획을 할 때는 바로 집중형 매체 스케줄링 전략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집중형. 이것은 이 광고량이나 광고 예산을 특정 기간에 몰아서 집중해서 하는 전략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이렇게 몰아서 해서 남은 재고 다 처리하고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 위에 이 잔존 전략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해머 다 아시죠? 이 아멘해머가 옛날에는 어떤 물건을 생산하던 회사였나요? 뭐 지금은 이것저것 다 생산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제품을 출시하던 회사였어요. 아멘해머 어떤 회사였죠? 네, 이 빵 만들 때 넣어가지고 이렇게 빵이 부풀어 오르게 만들었던 베이킹소다를 생산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1970년대에 이 아멘해머, 이 베이킹소다의 판매량이 급감을 했어요. 혹시 왜 그랬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왜 이 베이킹소다의 판매량이 급감을 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PLC에서 쇠퇴기에 접어들었었는데 왜 쇠퇴기에 접어들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습니까? 그건 이 1970년대 미국에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빵을 잘 안 만들어 먹고 외식을 즐겨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빵 만들 때 넣는 이 아멘해머 베이킹소다도 판매량이 급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빵 만들 때 넣는 아멘해머, 이 베이킹소다도 판매량이 급감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빵과 같은 탄수화물의 섭취는 이제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고기, 이런 단백질의 그런 섭취가 증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때문에 베이킹소다의 판매량이 급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멘해머는 고민을 했어요. 제품이 지금 이제 PLC 쇠퇴기에 들어갔는데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채택한 전략은 바로 저 잔존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제품의 새로운 용도를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용도를 고지를 했냐면 이 빵 만들 때 넣는 용도가 아니고요. 일단 이 베이킹소다는 나쁜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 착안을 해서 냉장고에 탈취제 용도로 넣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냉장고 안에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나쁜 냄새를 흡수를 하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그 냄새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이 나쁜 냄새를 흡수를 하니까 뭐 카페트에 뿌려라. 그리고 그 신발장 안에 넣어라. 이런 식으로 새로운 용도를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베이킹소다는 이렇게 먹을 수 있고 또 연마하는 성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냉장고 안에 이렇게 탈취제 용도로 쓰다. 이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치아를 닦는 데도 써라. 그리고 손 닦고 발 씻는 데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베이킹소다는 이렇게 세척하는 그런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욕조 세척하는 데 써라. 뭐 세제로 써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용도들을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또 이제 그거에 합당한 제품도 개발을 해서 출시하기도 했죠. 여기서 이 아멘해머 베이킹소다의 TV 광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고에서는 집안 모든 곳에 써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이제 싱크대 청소하는데, 그리고 애완동물 배변 모래로, 그리고 세탁 세제로, 그리고 냉장고 안에 이런 데다가 이제 쓰라고 하면서 다양한 용도들을 제시합니다. 자, TV 광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nother money-saving secret. For about $1 a box, Arm & Hammer Baking Soda cleans and deodorizes your whole house. Take it everywhere. It won't scratch the stainless. It works with your detergent for cleaner, fresher clothes. It absorbs and eliminates odors down here, in the freezer, and right here. A new box keeps your fridge smelling fresh and your food tasting fresher longer. I'm Billy Mays with big savings at armandhammer.com. 아멘해머는 제품 수명 주기에서 쇠퇴기에 접어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잔존 전략을 채택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멘해머 베이킹소다의 새로운 용도를 소비자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특히 이제 냉장고 탈취제로서의 이 용도를 특별히 이제 주력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광고들 덕분에 이 아멘해머는 다시
제품 판매율이 증가했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도 급증을 했습니다. 특히 이 광고를 집행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는 미국 전역의 가정용 냉장고의 50%에 이 베이킹소다가 탈취제로 들어가는 그런 기적을 낳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는 제품에서 또 분석을 해야 되는 재구매 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구매 주기, 다른 말로 구매 주기 또는 제품 재구매 주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소비자가 물건을 샀어요. 그리고 그걸 다 쓴 다음에 다시 그 물건을 사기까지 걸리는 평균적인 기간을 이것을 재구매 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가 치약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쓰고 평균적으로 한 달 있다가 다시 이 치약을 샀다면 재구매 주기가 한 달이 되겠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체 기획을 할 때 이 재구매 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자한테 광고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이 적기가 바로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예요. 그래서 이 재구매 주기를 확인한 다음에 소비자가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때 광고를 하겠다고 매체 기획을 하면 이 제품 판매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 플래너들은 우리 광고주의 제품의 이 재구매 주기를 파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효과적인 매체 노출 시점, 그 다음에 광고 횟수,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라면인데요. 여러분들, 라면은 재구매 주기가 길까요? 아니면 재구매 주기가 짧을까요? 네, 그렇죠. 라면은 재구매 주기가 짧아요. 우리가 라면 사 먹고, 1년 뒤에 사 먹고, 3년 뒤에 사 먹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냥 먹고 싶을 때 자주 빈번하게 사 먹어요. 그래서 재구매 주기가 짧은데,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 머릿속에 항상 우리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러구리, 짜파게티, 삼양라면, 이런 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이렇게 즉각 사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구매 주기가 짧으면 매체 기획을 해. 지속형 매체 스케줄링을 수립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속형이라는 것은 광고 캠페인 기간 동안에 광고량, 광고 예산을 일정하게 쭉 유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계속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광고를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광고된 그 라면을 사 먹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라면처럼 재구매 주기가 짧다. 그러면 이제 매체 기획을 하실 때 지속형 이런 식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마케팅 믹스에서 프라이스,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플래너는 우리 광고주가 고가격 정책을 채택했는지 아니면은 저가격 정책을 채택했는지 이것을 반드시 분석하고 매체 기획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가 정책을 채택했다. 그런 제품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소비자들한테 뭔가 럭셔리한 이미지, 아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체 기획을 할 때 이제 매체를 선택을 할 텐데 이때 이 효율성 이런 것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매체나 비클이 가지는 고급스러운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매체를 선택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고가의 이런 수입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BMW 이런 경우에는 매체 기획을 할 때요. 매체를 선택할 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매체보다는 특히 또 이런 식의 그 매체보다는 상류층을 겨냥하고 있는 이런 명품 잡지들, 그러니까 로블레스라던가 럭셔리라던가 이런 매체를 택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명품 잡지들은 이 잡지 자체가 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광고를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이 수입차 브랜드에도 전이가 되게 돼요. 그래서 BMW가 훨씬 더 럭셔리하게 고급스럽게 소비자들한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가 정책을 채택했으면 매체나 비이클 선택할 때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는 그런 매체들, 그런 비이클 위주로 선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케팅 믹스에서 유통, 플레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레이스는 특히 이 광고에 대한 매출의 영향력을 크게 좌지우지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이제 TV에서 광고를 보고 저 제품 사고 싶다 해서 얼른 이제 집 앞에 슈퍼에 갔어요. 그런데 이 광고된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미디어 플래너들은 이제 매체 기획을 할 때 우리 광고주 제품이 이제 동네 슈퍼까지 유통이 되는지 아니면은 백화점 위주로만 유통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에 주로 유통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그걸 분석해서 매체 기획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사례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지금 봄봄 소주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봄봄 소주는요 지역 소주예요. 근데 지역 소주는 그 지역에 가지 않으면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유통이 되는 지역 소주 같은 경우에는 이 매체 기획을 할 때 전국적인 매체를 택하기보다는 그 지역에만 도달하는 지역 매체를 선택하시는 게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전국적인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해봤자 그 지역에 가지 않으면 쉽게 사 먹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매체를 택하시는 게 좋은 거죠. 자, 이 봄봄 소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봄봄 소주는 부산의 이 소주 업체인 대선주조에서 지난 2009년에 출시했던 소주였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16.7도로 굉장히 낮은 저도수 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타겟을 이제 여성으로 잡고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유통이 부산 그리고 경남 지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인 매체를 택하지 않고 이 매체 기획을 할 때 그 지역에 도달하는 지역 매체들 위주로 매체 기획을 했습니다. 일단 알코올 도수가 낮아서 여성들을 이제 주로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질 만한 특히 이제 부산 출신의 강동원을 이제 모델로 기용을 해가지고 다음과 같은 매체들을 이용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무엇인 것 같아요? 뭐인 것 같나요? 네, 버스예요. 이 부산 지역 버스를 매체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랑살랑 봄봄할까요? 라는 헤드라인을 내세운 저런 5개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의 술집 그리고 이 술을 파는 슈퍼마켓에다가 다음과 같은 인쇄 광고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게 무엇인 것 같나요? 지금 이제 광고를 부착해서 술집에 오는 여성들한테 이렇게 배포를 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바로 기름종이에요. 여성들이 기름종이를 많이 이용해서 이렇게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름종이에다가 이제 광고 부착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제 광고를 했었죠. 또 그리고 이거는 무엇이냐면 데일밴드예요. 여성들이 또 데일밴드도 이렇게 휴대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부착한 이런 데일밴드를 이제 술집 이런 데서 이렇게 배포를 해서 역시 또 광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했냐면 바로 극장을 활용을 했어요. 당시에 이제 롯데시네마 센터시티점을 비롯해서 총 5개의 극장을,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5개의 극장을 택해서 다음과 같은 극장 광고를 집행을 해서 부산 여성들을 공략을 했습니다. 자,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를 처음 봄, 너를 바라봄, 너를 만나봄, 너와 마주봄, 너를 느껴봄, 너의 빠져봄. 사랑한다면 낮춰라. 16.7도 가벼운 입맞춤. 살랑살랑 봄봄. 봄봄은 지역 소주예요. 그래서 유통이 이제 부산, 경남 지역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도달하는 지역 매체를 택하는 식으로 매체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지하철이나 버스나 극장 이런 걸 매체로 활용을 했고 또 그 다음에 술집, 슈퍼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광고를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미디어 플래너들은 유통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에 맞춰서 매체 기획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케팅 믹스에서 프로모션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프로모션, 이 촉진 밑에 광고가 있고 광고 밑에 매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매체는 이 상위 개념인 프로모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주가 풀 전략을 취했냐, 푸시 전략을 취했느냐, 뭐 광고물의 크리에이티브가 어떠냐, 또 광고의 목표가 뭐냐 이런 것들이 다 하위에 있는 매체에 영향을 주게 돼요. 따라서 매체 기획자들은 이제 이러한 프로모션 요소들을 파악을 해서 그걸 감안해서 매체 기획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푸시 전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푸시가 뭔 뜻이죠? 푸시가 네, 밀다, 밀치다 이런 의미죠. 이 단어 의미 그대로 푸시 전략은 미는 전략이에요. 누구를 미냐면 바로 중간상들을 밉니다. 즉 도매업자라던가 소매업자를 밀어요. 그래서 이런 중간상들이 소비자한테 가서 소비자가 물건을 사게 유도하는 그런 판매 촉진 전략을 이걸 푸시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 의미 그대로 이걸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학습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약국에 갔어요. 그리고 아로나민 골드 주세요라고 했는데 약사가 에이 그거보다는 이 제품이 좋아요. 이 임팩타민 구입하세요. 해서 전혀 엉뚱한 제품 사고 온 경험 있으시죠? 또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가게에 가서 이큰 파우더 주세요라고 했는데 요즘 그거보다는 이 파우더가 좋아요 해가지고 전혀 생각도 못했던 다른 파우더를 사갖고 왔던 경험 이런 거 여러분들 종종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게 푸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광고주가 중간상을 밀어가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물건을 사게 유도하는 그런 전략들 이게 이제 푸시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푸시 전략은 타겟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에요. 바로 중간상을 그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체 기획을 할 때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대중 매체의 광고를 하기보다는 중간상들이 주로 보는 업계지를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인적 판매, PS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중간상들에게 가서 이번에 우리 제품 팔아주시면 이런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적 판매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자, 풀 이게 뭔 뜻이죠? 풀. 네, 이것은 당기다, 끌어당기다 이런 의미죠. 이 의미 그대로 풀 전략은 끌어당기는 전략이에요. 네, 누구를 끌어당기냐면은 바로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당겨서 소비자가 우리 광고주의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구입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그런 판매 촉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품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은품을 주거나 할인 쿠폰을 주거나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물건을 사게 유도하는 그런 전략들 이것을 바로 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중간상을 타겟으로 삼지 않습니다. 일반 소비자를 타겟으로 삼아요. 따라서 매체 기획을 할 때 보통의 소비자들이 많이 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식의 대중 매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예산 배분도 이런 대중 매체에 치중을 하죠. 자, 이제 세 번째 광고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플레이어들은 매체 기획을 할 때 이 광고물의 퀄리티라던가 내용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맞춰가지고 이 매체 기획의 방향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매체 기획을 하기 전에 우리 광고의 그 방향이 어떠한가, 그리고 시안이 어떠한가, 제작물이 만약에 나왔다면 그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광고물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매체라던가 비클, 집행 시기, 광고량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광고를 봤더니 이성적인 소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비자한테 이제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쇄 매체, 그러니까 신문이나 잡지 매체를 이렇게 선택하는 식으로 매체 기획을 하는 거고요. 또 이게 광고물을 봤더니 감성적인 소구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미지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자아낼 수 있는 잡지 매체나 TV 매체 이런 걸 선택하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매체 기획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화장품 브랜드 헤라의 사례인데요. 헤라는 과거에 지적 관능미 이것을 이제 광고의 테마로 삼고 이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어떤 신비스러운 느낌, 비밀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전략이었었습니다. 일단 미디어 플래너가 이제 만들어진 광고물을 이렇게 시사해 본 결과 이 TV 매체 갖고는 뭔가 이게 신비스러운 느낌, 비밀스러운 느낌 이걸 잘 못 주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TV 광고는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길게 방영할 수 있는 매체를 택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심을 했는데, 자, 여러분.
광고를 좀 길게 집행할 수 있는 매체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네. 극장 매체가 좀 길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극장 매체 택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매체도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택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케이블 TV도 지상파 TV보다는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블 TV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파 TV를 포기하진 않았어요. 이게 워낙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지상파 TV도 선택을 했는데 약간 조절을 했어요. 뭐였냐면 가장 TV에서 길게 할 수 있는 게 토막 광고예요. 토막 광고는 30초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뭐 아침이나 또는 저녁 이때 한 게 아니라 밤 10시가 넘어가는 심야 시간에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늦은 밤에 딱 TV를 틀었어요. 껌껌해요. 그런데 이때 이 광고를 봤을 때 뭔가 비밀스러운 느낌이 드나? 신비스러운 느낌이 드나?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주 껌껌한 심야 시간에 이 광고를 봤다면 분명히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매체 기획자들은 매체 기획을 하기에 앞서서 이 광고물의 시안이라던가 만약에 광고물이 완성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보거나 그게 없으면 그 방향이라도 꼭 체크를 해가지고 그것에 맞춰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끔 매체 기획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디어 플래닝에 대해서 배웠어요. 크게 두 가지. 일단 매체 기획 그리고 환경 분석을 살펴봤죠. 그래서 매체 기획에 가서는 이제 정의와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매체 기획이라는 것은 이제 제품, 브랜드, 서비스의 이 잠재 고객들에게 이 만들어진 광고를 이제 잘 효율적으로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일련의 이제 의사 결정을 이제 내리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일단 광고가 나갈 지면, 시간 이런 걸 어떻게 구매할지, 매체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고 매체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미디어 믹스는 어떻게 할 거고, 매체 스케줄링 전략은 어떻게 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체 기획 과정을 살펴봤죠. 그래서 매체 기획을 할 때는 일단 맨 첫 번째로 환경 분석하고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매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매체의 전략, 매체 전술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대로 실제로 이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평가한다. 이런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제 실제로 업계에서는 이걸 이제 적절하게 변형해서 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매체 기획의 첫 단계인 환경 분석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매체 기획을 할 때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그러니까 즉 마케팅 환경 분석 그리고 미디어 믹스 분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환경 분석에서는 이 매체를 둘러싸고 영향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러니까 경쟁자, 소비자, 시장, 그리고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믹스 분석에 가서는 포피, 그러니까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런 것들 분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안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매체 기획의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즉 매체 목표 설정과 매체의 전략, 매체 전수 설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매체 목표 설정에 가서는 저 매체 목표가 무엇인지 개념, 그리고 이제 이걸 설정할 때 이제 고려해야 되는 요소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매체 전략 전술에 가서는 일단 여기서는 매체 선택 전략, 미디어 믹스, 매체 스케줄링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이라던가 기타 뭐 특성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배웠던 매체 종류 부분에 비하면 이쪽 매체 기본 개념이나 미디어 플래닝 이쪽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매체 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심히 잘 봐주시고 성실하게 학습을 해주신다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